빨간불 들어왔잖아. 지금 녹화되는데. 이따가 뭐 할 때 영상을 찍어줘야 돼. 어떤 거 할게요? 농학교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이거 말하기로 시작하려고. 승리사를 맡고 있는 경북대 국문과 안미래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께 정말 용기 내주셔서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이 대회는 576도 한글날을 기념해서 대구광역시 교환과 경북대학교 한국어문화원의 지원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뜻깊은 행사에 의미를 더하기 위해서 오늘 사회는 제가 아니라 저보다 한국말을 더 잘하시는 인도에서 오신 칸 압잘 박사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우리 칸 압잘 박사님은 무려 한국 현대소설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입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송 소개받은 한학장라고 합니다. 저는 인도 사람이고, 그리고 한글이 착해 사랑에 맡겨버린 현대 문학을 전공은 한 사람입니다. 오늘 저한테 이런 깊은 사회 자리를 마련해주신 선생님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바로 행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576도 한국날 축하합니다. 올해 모두 20명 정도 학생들이 한국어만 하기 대회에 실력 교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하기 대회 후 상품 풀려있는 퀴즈 대회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이 사이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회를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대구지회 한국협회 대구지회 회장이신 김덕호 교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글학회 대구지회 지회장을 맡고 있는 김덕호라고 합니다. 예. 일단 먼저 이 우리 행사에 지원을 해주신 20분의 외국인 유학생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를 빌어서 본인의 한국어 실력이라든가 능력을 한번 마음껏 자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이 행사가 어떻게 시작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전에 처음에 이제 화면에 띄운 이 글씨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지어서 창제하시면서 이 어지 부분 임금이 왜 이 훈민정음을 지었냐라고 하는 이유를 적어놓은 그 내용에 나오는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그 당시 15세기의 발음을 어느 정도 고정을 해서 그 유명한 논문을 전파하시는 교수님께서 낭송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런 발음으로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어지 부분에는 이 한글을 왜 창조했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유들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문자를 제대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문자를 제대로 쓸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하는 대화의 업적도 있고,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글이 사실은 창조적인 그런 어떤 문자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또 이걸 써서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늘 우리가 이제 이 한글날 정하면은 이런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그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열어서 이 한국어와 한글을 사랑하는 외국인들이 얼만큼 한국어를 많이 알고 또 한글에 대해서 이해하는가 이런 것을 자랑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무슨 그 기자가 와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그 과거 자료를 찾다 보니까 2012년부터 이 행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576돌인데 566돌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우연치 않게도 그때 제가 총무이사를 했습니다. 총무이사를 해서 제 기억에 이제 남는 게 그때 대구시청 7층 그 소강당에서 이 행사를 한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상해 보니까 제가 이제 원래부터 지회장을 맡으면서 이 행사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 이게 이제 10년 이상 된 행사로서 상당히 지금 뿌리가 되는 행사다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하게 된 계기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런 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바쁘신 와중에도 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신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강이 한국어 교육하고 관련된 이런 쪽에 그 많은 업적도 있고 관여를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학에 있는 그 국제교류처 전 부처장님도 오셨고, 그다음 현재 의학교육센터장 하시는 분도 또 모셨고, 또 이제 연남대학교의 글로벌 학교에 있는 글로벌 국제학교에 계시는 학부장님도 모셨고, 그다음에 또 동국대에서 그런 관련되는 업무를 모시고 또 학생도 가르치고 또 많은 연구 업적이 있는 분들도 모시고, 상당히 어떤 그런 심사위원분들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색을 갖춘 그런 행사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행사가 더욱더 뜻있게 되었으면 좋겠고, 또 아울러 이 행사에 참가하시는 우리 외국인 유학생분들이 한국어를 좀 많이 알고 또 이걸 통해서 한국어를 더욱 사랑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열심히 해서 한국어를 즐기는 그런 축제의 장으로 오늘 하루를 즐기면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인사 말씀에서 대구 한글학회 대구지회장이신 김덕호 교수님께서 한글의 장제 그리고 세종대왕의 위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세종대왕이 대한민국이나 한반도의 대왕이 아니시고 전 세계 한글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의 대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날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특히 한글을 사랑하고 그리고 한글을 전파시키고 그리고 한글로 모든 일을 하는 분에게 뜻깊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와 계시는데, 오늘의 행사가 상당히 재미있고 그리고 멋지게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먼저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5분 자리에 말씀을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심사위원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심사위원 선생님의 소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좀 이야기하고 소개 진행하고 그 다음에 바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여러분들의 실력을 심사해 주신 선생님을 소개해드리자면, 첫 번째 영남대학교 글로벌 교육학부의 이인양 교수님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북대학교 언어교육장센터 맡고 계신 영어연구학과 하성만 교수님 계십니다. 그리고 또 동국대학교 YG 캠퍼스 경주에 있는데요, 웹 문예학과 장혜진 선생님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경북대학교 국어문과 남기린 선생님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에게 인사 말씀해 주신 경북대학교 국어문과 김도호 교수님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이 힘써오신 경북대학교 국어문과 안미애 선생님 계십니다. 심사위원들이 너무 많으셔서 약간의 좀 떨리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선생님들이 너무 친절하셔서 좋은 점수 여러분들이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말하기 대회 시작하기에 앞서 경북대학교 중앙동아리 영화반에 축하 공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좀 몸을 와업하고 그 다음에 말하기 대회에 들어가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소리가 진짜 끝내주네요. 사실 앉아있으면서도 박수 진짜 몸이 춤추고 싶을 정도로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사물놀이의 감정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저는 느낄 때 제가 온갖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다 털어주고, 그리고 나머지 이 자리에서 제가 해야 할 일만 남아있다는 거 느끼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물놀이의 장점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5분짜리 그 모든 생각을 이 사물놀이의 음악 때문에 다 털어버리고, 그리고 그 5분짜리에 끝까지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먼저 말하기 대회는 시작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순서로 충북에서 온 하선배 학생의 말하기 대회가 있겠습니다. 주제는 한국 생활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들려보려 합니다. 박수로.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 연영성에서 와서 지금은 경북대학교 국어교육학과 박사 과정에서 공부하고 있는 가설매입니다. 한국에 온 지 한 달이 조금 더 되었는데 오늘 한글협회에 말하기 대회에 참가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강연한 제목은 첫 한국 생활입니다. 저는 이전에 한 번도 한국에 와본 적이 없었지만 중국에서 9년 전부터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그동안 한국 회사도 다니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아주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만만하게 한국에 왔는데 딱 한 달 동안 생활을 하면서 제가 알고 있던 지식과 경험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부족한 것이었는가를 깨달았습니다. 마치 오래 사귄 남녀 연인이 결혼해서 다시 살기 시작하는 느낌입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쇼핑할 때 알리페이나 위챗으로 결제할 수 있어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현금을 조금만 바꿔서 가져왔습니다. 너무 의심도 없이 당연하게 알리페이와 위챗을 여기서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와서 알게 된 사실은 여기서도 한눈은 결제가 됐지만 그것은 알리페이가 아니라 네이버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은행에 가서 현금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돈의 크기에 대한 의식도 많이 약했습니다. 상품의 가격을 볼 때 보통 수다 0의 개수로 물가를 판단했지만 집에 와서 다시 계산해보면 늘 이렇게 비싸? 라고 놀라고 했습니다. 가끔 친구와 같이 레스토랑에 가면 친구가 한국어를 못해서 저에게 주문해 달라고 했는데 저는 역시 메뉴를 보면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메뉴에 나오는 요리 이름은 대부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저는 중국에 있을 때도 한국 요리를 엄청 좋아했고 자주 먹었는데 어찌 이런 상황이 나오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한국 사람과 인사를 할 때도 어색한 상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보통 허리를 굽혀 안녕하세요라고 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저는 한국어학과 출신이어서 도대체 모를 리가 없죠. 하지만 실제로 만났을 때는 다른 모습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는 사람을 보면 보통 머릿속에 먼저 나오는 화면은 손을 흔들면서 하로우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몇 번이나 그렇게 할 뻔했지만 상대방이 저에게 먼저 허리를 굽혀 안녕하세요 할 때야 저도 똑같은 방식으로 답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오는 어색함을
어색함과 생소함을 겪으면서 저는 어국이 아닌 다른 한 나라를 이해하고 그 나라의 말과 문화를 배운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을 몸소 알게 된 셈이지요. 이들은 저를 당황스럽게 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것은 삶의 흥미의 일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재미있는 충돌과 경험을 통해서 일상생활을 다채롭게 하고 이런 어색함과 생소함 속에서 오는 긴장감이 저를 더 집중하게 하고 열심히 삶에 임하도록 합니다. 제가 한국 생활을 시작한 것이 너무 짧아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만한 큰 사건 같은 것은 아직 겪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처음으로 살면서 느낀 어색함과 생소함 위주로 요약해서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외 유학 온다는 것은 저는 문학 전공자로서 해초 스님이 인도에 유학하러 간다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여러분들 유학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게도 나는 의미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하기 대회 전체 끝나면 여러분들 떠나지 마세요. 그리고 말하기 대회 끝나고 나서 심사위원 선생님께서 점수를 매김하는 사이에 우리가 BC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상품권이 많고 여러분들 많은 돈은 상금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꼭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BC 대회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자기 계좌 번호 알려주시면 바로 백화이체로 돈이 입금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총 20명 대회에 참가하고 계시는데 사실 모든 분에게 산장이 있습니다. 그게 진짜로 신기합니다. 제가 여기서 봤는데 여러분들이 노력해도 노력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모든 분들 다 오늘 상장을 가지고 그리고 돈도 얼마 정도 받으실 것 같은데 참 목이 날릴 것 같아요. 순서대로 두 번째 발표자로 아스탈바 카자흐스탄에서 온 아스탈바를 키르기스탄에서 온 아스탈바를 초대하겠습니다. 발표 주제는 나는 한국에서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네네. 편하게 마스크 벗고 하셔도 됩니다. 나는 한국에서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안녕하세요. 살람. 저는 키르기즈스탄에서 온 컴퓨터학부 2학번 아스카로바 자누무르자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꿈을 향해 가고 있는 저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정확하게 4년 전 저는 키르기즈스탄에서 나의 꿈 말하기 대회에 나가 제 꿈은 한국에서 장학금을 받아 유학하는 것입니다. 고 말했습니다. 운 좋게도 그 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 저는 한국에서 장학금을 받는 유학생이 되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의 꿈이 이루어져서 가슴이 벅찰 정도로 감동적입니다. 한국 학생들에게는 경북대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하는 것이 평범한 일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즈스탄에서 한국에 대한 꿈을 키우다가 이곳으로 온 제게 경북대학교에 공부하는 것이 생활이 하루하루가 꿈 같은 날입니다. 어느 나라 가든 항상 좋은 경험만 나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오늘은 좋은 경험을 얻고 내일은 안 좋은 경험을 겪게 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안 좋은 경험이라고 해서 불필요하다는 말은 아니죠. 안 좋은 경험을 해봐야 나중에 비슷한 상황을 더 쉽게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한국에서의 유일한 안 좋은 경험과 많은 좋은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는 여자들은 어디에 있든 항상 조심해서 다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엄마는 괜히 쓸데없는 걱정을 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엄마의 따뜻한 보호 아래에 있어서 안전했기 때문입니다. 외국에서 혼자 살아보고 나서 저는 엄마가 왜 그런 말을 하셨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여름 동안 알바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곳에 면접을 봤는데 대부분 사장님들이 많이 진절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운 나쁘게도 직원으로서가 아니라 다른 의도로 여성들을 대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의 사장님은 저에게 계속 나를 가족처럼 생각하면 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제가 만난 한국인들은 모두 저를 가족처럼 대해줘서 아무런 의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왜 여성 직원들이 없는지 직접 느끼게 되었습니다. 견습 기간 동안 그 사장님으로부터 저한테 이쁘다라는 말을 포함해서 기분을 나쁘게 하고 불편한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어떻게 답을 해야 하고 그리고 어떤 반응을 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사실 외국인으로서 해외에 혼자 거주하고 있으면은 나는 여기 완전 혼자다 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 외로움을 느끼며 두려워지게 됩니다. 아르바이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고민 끝에 아예 포기해버렸습니다. 그 면접은 저의 올해 여름의 마지막 면접이었습니다. 사실 여자들은 이런 일을 겪고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가 힘듭니다. 저 역시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용기를 내어서 발표를 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 경험을 통해서 외국에 있더라도 혼자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유는 그곳에서 일하는 남자 직원들이 저랑 전혀 모르는 사이면서도 제 상황을 걱정해 주시고 나중에 한국 친구들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자신들의 일처럼 걱정을 많이 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이 아닌데도 한국인으로서 미안하다고 저한테 말했습니다. 저는 이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르바이트 장소 사장님 외에 제가 만난 한국인들은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으로 왔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 한국인 언니, 외국인들한테 친절하게 대해주신 교수님들, 그리고 배려가 넘치는 우리 룸메이트, 제가 만난 한국인들은 정말 너무나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저의 따뜻한 추억이 많아서 정확하게 무엇에 대해 이야기를 또 할까 고민이었습니다. 어떨 때는 전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니까 짧은 영상으로 저의 한국에서의 생활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짧은 영상으로 저희 한국에서의 8개월간 제일 소중한 기억들을 나눴는데 재밌게 보셨나요? 한국에서의 지금까지 좋은 경험은 저한테 이처럼 잊을 수 없는 추억들을 주고 안 좋은 경험은 가치 있고 중요한 경험들을 가르쳐주면서 저를 더더욱 강하고 씩씩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말하기 대회는 저한테 좋은 경험이자 4년 전처럼 똑같은 저의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중요한 동기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마련해 주시고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재미있는 주제였고 여성으로서는 한국에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공헌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굉장히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신 겁니다. 세 번째 발표자는 베트남 발표자이신데 장티 웅어안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장티 웅어 선생님의 주제는 나의 청춘입니다. 네, 박수로.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베트남에서 온 짱티 응업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 한국 생활에 대한 발표해 보겠습니다. 2018년에 저희 꿈과 부모님의 희망을 가지고 모든 것이 낯선 대한민국으로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비행기 내리자마자 너무 추워서 준비가 많았습니다. 네, 한국의 날씨는 여름에 아프리카처럼 덥다가 겨울에는 북극처럼 많이 춥다는 것을 알아 롱패딩도 준비를 했지만 저희 베트남과 너무 다른 날씨라서 네, 한동안 감기 몸살로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름이 되면 정말로 아프리카처럼 더웠고 친구들이 그래서 대구 더하기 아프리카를 적어 대프리카라고 부른다고 하여 한참 웃기도 했습니다. 네, 한국에서 처음 만난 김혜봉 선생님을 네, 바로 이분입니다. 네, 참 감사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이 처음이란 낯선 어떤 저를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어학당으로 안내해 주셨고 그날부터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열심히 한국어 공부도 하고 다양한 문화체험을 참여해서 무사히 어학당을 수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저는 연남미국대학교에서 2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졸업한 후에 다른 친구들 바로 취업을 준비했지만 저는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이 강해서 학업에 집중하기 위해 다시 한번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경북대학교에 입학하기로 했습니다. 네, 경북대학교에서 제 인생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네, 이전보다 공부할 것은 물론 많아졌고 이외에도 여러 활동을 할 수 있는 동아리가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클래식 기타 동아리에 참여해서 이제 한국인 친구들과 재밌게 대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학업에 관심이 많아지니 도서관에서도 자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교수님들께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유학생이 오랜만이라며 칭찬을 받기도 하며 많은 도움을 받아 좋은 성적을 취득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럴 때마다 본인에 대한 너무 많이 자랑합니다. 네, 너무 자랑합니다. 반면에 외국인으로서 유학생활이 힘들 정도 많습니다. 저는 처음에 수업 듣기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한국인 학생들도 어려워하는 수업 내용을 저를 한국 자체에서 이해해야 했기에 다른 학생들보다 2배로 노력해서 공부해야 했습니다. 특히 시험 기간이면 밤새야 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외국인에게 많은 생활비와 문화 차이가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아서 저는 가끔씩 포기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저한테 아나, 너 할 수 있어. 나 열심히 해왔잖아. 힘들면 조금 쉬다 가자 라고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힘들어도 이겨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발표 제목이 왜 나의 청춘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청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청춘이 새로운 사람,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청춘은 대한민국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시는 외국인분들도 포기하지 않고 자기 꿈을 위해서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정말 많은 지식,
지식과 경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리고 나중에 제가 베트남으로 귀국해도 한국에서 무슨 생활을 어제처럼 참 기억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국 생활이 힘드시겠지만 저와 같이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네. 성공할 것입니다. 꼭 파이팅 하십시오. 네, 그러면 발표 어디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분에게 희망을 주는 말하기 스피치였습니다. 다음 순서로 충북에서 완나를 초대하겠습니다. 완나 선생님 주제는 나와 내 친구입니다. 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만나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20개는 거짓말 곳에서 받아오면 또한 척하지 아니한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도 저는 그런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저를 많이 도와줘서 고마웠고 친구 덕분에 한국인들의 영정과 승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저와 그 친구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많이 통하지 않았고 친구가 적었습니다. 원래 샘물에는 대학교에 신청하느라 어학 수업이 많았고 혼자 왕래집에서 자라서 만났습니다. 저는 그래서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편히 나왔습니다. 혼자 집에서 매일 집에 누워서 밥도 안 먹고 운동도 안 하고 사교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저의 성을 알고 나서 저의 개인적인 생활에 대해 많이 묻지 않았고 저에게 고마운 관심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제 친구는 항상 저와 같이 등산도 했고 맛있는 음식도 먹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도 같이 가보았습니다. 병원에는 없지 얼마 안 돼 저에게 진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리 약을 받고 의사와 소통하고 약을 받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녀의 도움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를 만나고 약을 먹고 나서 저는 다시 생활에 대해 영점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저는 활발하고 외향적으로 적극적인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친구가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중국에도 가는 말이 고마야 오는 말이 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렇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그렇고 영국의 국민 사이에도 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영국
있으니 영원히 우호적으로 왕래하기를 바랬습니다. 네, 이상으로 사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와 나의 친구 정말 재미있는 발표인 것 같습니다. 다음번 순서로 turkiye, 터키 이름이 새롭게 개편돼서 turkiye라고 해야 됩니다. 터키에서 온 멋진 남입니다. 파라쿠르 메흐메트 파티,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터키는 한국에 있는 나의 고향입니다. 기대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터키에서 한국으로 유학 온 22살 파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한국에 오고 나서 저에게 가장 특별했던 일주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시골 생활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자연과 만남으로 시끄럽고 답답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힐링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저는 얼마 전에 한국에서 일주일 동안 시골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활동은 일주일 동안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낸 활동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모르는 사람의 집에서 불편을 주지 않고 지낼 수 있을까? 어르신들의 문화 차이로 실수를 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해 한편으로 불안했지만 이것은 활동이 끝나고 저의 쓸데없는 걱정뿐이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간 마을 의성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의성에 도착한 후 할머니 집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우리를 정말 환경해 주셨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배 안 고프나? 뭐 피로 안 걷나? 이렇게 진짜 손자가 온 것처럼 우리를 기쁘게 환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어서 그런지 밥이 달콤하고 정말 맛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음날 아침에 6시에 일어나 친구들과 함께 복숭아 농축 경험을 하러 갔습니다. 복숭아 나무들이 보이자마자 향기로운 복숭아 향이 거를 꽉 채웠습니다. 우리는 친구들과 함께 500kg에 가까운 복숭아를 따고 분리하고 예쁘게 포장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날 배 터지게 우리가 나무에서 직접 딴 복숭아를 먹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딴 복숭아라 그런지 더 달콤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에 대한 비밀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저는 사실 결혼을 했습니다. 게다가 2번이나. 여러분들 놀라셨죠? 사실 진짜 결혼은 아닙니다. 우리가 마을에 놀러 갔을 때 마을 근처에 문화 석양 행사가 있었고 거기서 전통 헐레를 체험하며 결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신랑이 옛날에 입던 옷을 입고 얼굴을 가리며 결혼식에 입장했는데 사실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결혼식에는 신랑이 아닌 신부가 얼굴을 가리고 입장하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절차를 하나씩 체험하다 보니 제가 진짜로도 결혼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친구가 남은 신부 한복을 입으면서 안 돼! 이 결혼 반대야! 허락 못해! 하고 들어오는 바람에 바람둥이가 불렸고 이 나쁜 녀석 당장 이혼해! 라고 해서 다른 친구랑 결혼을 다시 한 번 더 했습니다. 너무 재밌고 웃었던 경험이었기에 한국 전통 헐레에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다음날 함께 사는 할머니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달하고자 자국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음식은 피자와 파스타였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요리하던 중 갑작스러운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들은 바로 방송국에서 나온 기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활동을 찍고 카메라 앞에서 인터뷰도 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요리하는 도중에 앞에 카메라들이 보이니 제가 백종원이 된 기분이 들었던 것입니다. 요리를 마치고 할머니들이 입에 안 맞으시면 어떡하지? 피자 말고 다른 걸 할 걸 그랬나? 생각했지만 할머니들께서 맛있게 식사하시는 것을 보고 안심할 수 있었고 조금이나 보답을 할 수 있어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중에서야 제가 뉴스에 나오게 됐다는 걸 알았는데
유명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즐거운 나날을 보내던 도중 결국 시골에서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마을 사람들께 드리기 위한 떡을 만들어 봤는데요. 먼저 쌀을 망치로 때리며 떡이 될 때까지 반복하는데 발이 너무 아팠습니다. 잘 마무리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저는 발근육이 약한가 봅니다. 운동을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잠시 하고 다 된 떡을 예쁘게 포장한 후 마을의 집집마다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때 집에 계셨던 사람들은 우리를 고마운 모습으로 맞아주셔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활동이 끝나고 저는 그새 너무나 익숙해지고 편해졌던 것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을 분들께는 정이 들어 언제든 다시 와서 방문해도 된다는 초대까지 받았습니다. 저는 이 활동을 통해서 한국에서 새로운 고향과 가족이 생긴 듯해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활동을 통해서 만났던 할머니들을 뵐 때마다 저희 할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사실 저희 할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는데 살아계실 때 좀 더 잘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바라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저 여러분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준 것만으로도 그들은 행복해집니다. 옛날에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조언을 잘 들으면 우리도 많은 것을 배우며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저는 여러분들께 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는 발표였습니다. 저도 인생에서 나와 있는 게 사진과 추억입니다. 그걸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경험 보내주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다음 순서로 베트남에서 온 주원민 선생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주원민 선생님은 나의 속의 한국은 주제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베트남에서 온 지금은 영남대의 교환학생으로 3학년 재학 중인 주민트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그동안 한국에서 기억할 만한 체험 것들에 대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에 온 지 막 7개월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한국에 한 번이라도 가본 적이 없고 거의 다 대학교에서나 드라마에서 배운 것으로 한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내렸을 때는 너무 설레하고 신나는 느낌도 많이 들었습니다. 제 상상만 속한 한국은 너무 현대적이고 차가 많이 있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경상시에 살면서 배우게 될 때는 제 상상한 것은 조금 다릅니다. 특히 우리 학교 근처에는 너무 아름답고 조용한 것입니다. 이 사진들은 제가 직접 찍었던 사진들입니다. 서울과 같은 것과 달리 사람도 별로 없고 복잡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온 후에는 제가 베트남에서보다 많이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아시다시피 우리 베트남에서는 어디에서 이동하려면 오토바이만 있으면 다 갈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서 사실은 저한테 처음에 조금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통수단도 너무 편리합니다.
한 도시에서는 다른 도시같이 가는 게 짧은 시간만으로도 갈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서울, 부산, 안동, 경주, 여수까지 많은 곳에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교환학생으로 살면서 가장 좋아하는 것은 제가 외국인 친구들과 한국인 친구들도 많이 사귈 수 있습니다. 아마 베트남에서 있으면 제가 이런 기회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제가 원래 내성적인 사람 있는데 한국에 와서 친구 많이 사는 게도 너무 좋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나라에서는 제가 학비를 부담해야 하거나 고향에서 있는 집에게 돈을 보내야 하는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들도 많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던 드라마에서와 실제 조금 다르지만 한국에게 저의 사랑은 편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인들과 가장 부드러운 것은 한국에서는 사계절이 뚜렷한 것입니다. 봄에는 우리가 벚꽃을 구경할 수 있고 여름에는 바다에 가고 가을에는 단풍을 보러 갈 수도 있고 겨울은 스키를 타고 갈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저는 지금은 두 계절이 지내게 됐고 두 계절만 남아서 지금은 조금 슬프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정말 한국에서 재미있는 경험으로 정말 즐겁게 지냈습니다. 지금은 아마 앞으로 한국에서 지낼 기간은 저한테 제일 행복하고 제일 의미가 있는 기간입니다. 지금은 4개월만 남아서 항상 열심히 살고 항상 열심히 배워서 한국에서 더 많이 있는 체험을 쌓도록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기억할 만한 체험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들을 들으면서 마치 한국에 와서 체험했다는 것이 새로운 삶을 체험했다는 말하고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 문화와 한국의 문화가 얼마나 다른지 생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 막걸리아를 모시겠습니다. 다음 막걸리아는 일본에서 온 아유 선생님이십니다. 발표 주제는 한국의 인사에서 알 수 있는 문화라는 주제입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일본에서 온 교환학생 우치야 유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말하기 대회에 참가하고 너무 떨리고 있어가지고 어제부터 밥을 한 번도 못 먹었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갑작스럽지만 여러분은 하루에 인사를 몇 번 정도 하십니까? 여러 번이요.
감사합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 헤어질 때, 잠잘 때는 많이 인사를 하실 겁니다. 저는 오늘 한국의 인사에서 느낀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안녕하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이버 사전에 따르면 형용사 안녕하다란 아무 탈 없이 편안하고 몸이 건강하고 마음도 편안하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인사 속에서 자주 쓰입니다. 이를테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사람들은 인사를 할 때마다 상대방의 건강이나 마음을 묻습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대신에 만났을 때 밥 먹었어요? 헤어질 때 잘 가요, 잘 자요, 푹 쉬세요 라고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한국 사람들은 몸과 마음의 안녕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한 수면과 식사에 대해서도 물어봅니다. 이런 인사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 사람들은 인사를 할 때마다 상대방이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지를 항상 물어봅니다. 인사는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인사의 뜻을 깊게 생각하지 않고 하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깊게 생각하지 않고도 상대방을 엄려하는 마음이 문화에 침투되어 있다는 것은 엄청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한국에서 인사는 특별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일부분입니다. 처음에 제가 한국에 왔었을 때 카페나 마트에서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직원들한테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라고 인사를 하는 것이 무척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손님들이 절대적 존재이고 신이라는 사고방식이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제가 일본의 라면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손님에게 거스름돈을 건넨 후 다른 직원들과 함께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손님들은 아무 말 없이 나가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너무 슬픈 이야기죠. 저도 인사를 하면서 매번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에서는 직원도 손님도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인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인사에는 서로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깃들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때 직원과 손님이라는 관계가 아니라 같은 인간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면서 인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에 온 지 7개월 됐습니다만 아직도 친구들과 헤어질 때 어색하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들은 좋은 사람이 많아서 저를 엄려하는 말을 걸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다는 말만 전하고 저도 똑같이 상대방을 엄려하다는 것을 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 유학생활이 별로 안 남았습니다만 제가 한국을 떠날 때 친하게 지내준 친구들에게 최고의 인사를 하고 출국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일상생활 속에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네, 한국의 인사법을 가지고
저한테 누군가가 밥 먹었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그게 인사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참 한국의 재미있는 문화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 순서로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허세트라보노 선생님을 모시고 그리고 한국인들만의 다른 인사복, 또 인사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기대되네요. 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실크로드의 중심, 아시아의 중심,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세토라입니다. 여러분, 점심 식사는 하셨습니까? 네. 잘했습니다. 저는 오늘 한국인들만의 남다른 인사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어로 대화가 가능해질 때부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주변에 아는 분부터 모르는 분들까지 인사를 하면 밥을 먹었어요? 식사는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시고 헤어질 때에도 나중에 밥 함께 같이 해요. 다음에 밥 한번 사드릴게요. 라고 하시는데 심지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간호사분이 주사를 넣으십니다. 아이고 어떡해, 식사는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처음에는 제가 좀 야위어서 아니 식사를 못 해보였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1960년대 한국에서는 보릿고개라는 시절이 있었는데 가을철에 조속한 곡식이 다음 해 5월, 6월쯤에 떨어지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르는 시간이 되었고 이때 이웃간에 굶는 사람 없는지 서로 살펴주는 게 인사로 굳어졌다는 내용을 보고 한국인들의 이웃사랑, 그 끈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인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이 있는지도 모르고 오해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저도 인사할 때마다 식사 여부를 묻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가족, 친구들과 전화할 때에는 식사는 하셨어요? 밥은 먹었어요? 라고 인사하면 다들 인사할 때마다 왜 식사 여부를 묻는 것이 궁금해했는데요. 한국의 남다른 인사법에 대해 설명해주고 지금은 이렇게 슬프고도 재밌는 인사를 매일 받고 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이 집에서 나가기를 고려하는 상황이 되는데요. 이때 외국인들한테도 다른 사람과 전화통화할 때 식사 여부부터 물어보는 것이 이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외국인 친구들에게 전화할 때는 이 정겨운 인사를 들을 수 있어서 새롭습니다. 이상으로 여기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면 식사 한번 같이 해요. 감사합니다. 네, 기회가 되면 식사까지 예쁜 인사복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순서로 그 몽골 이웃나라 몽골에서 온 바야라 안가라 선생님이십니다. 바야라 안가라 선생님께서
한국에서의 생활과 경험, 자기 경험담을 나누고자 하십니다. 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 달 전에 몽골에서 온 연남대학교 영어영문학과 1학년 안하래입니다. 한국에 오고 연락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대학교 생활과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험에 대해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오기 위해서 몽골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3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양한 학원도 다녔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한국에 오고 오게 되어서 너무 흥분하고 있었지만 몽골에 있는 같은 나이 친구들이 다 대학교를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고 나만 한국에 신입생이 되어 오고 있어서 너무 걱정하고 있었는데 한국에 오고 수업을 들어보니 한 반에 20대부터 40대까지 곳곳에서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교수님들도 친구처럼 소통하고 모르는 것을 물어보면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셔서 내 걱정도 사라지고 편안하게 되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선생님들은 공부는 하지 말고 즐길 수 있는 시간에 즐겨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축제도 가봤습니다. 거기서 서울 시절 때부터 사랑해왔던 연예인들을 보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대학교는 학생들에게 공부만 할 시간을 주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너무 감탄스러웠습니다. 또 우리 대학교에는 좋은 시설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내가 좋아하고 자주 찾아가는 중앙도서관은 나한테는 진짜 전국처럼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인 최고의 책들로 가득한 넓은 공간과 TV도 빌려서 영화를 볼 수 있는 곳, 그리고 깨끗하고 클래식 음악이 나오는 화장실, 그 밖에는 생수와 일회용 종이컵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들은 이 시설을 당연한 시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몽골에는 광고망만 잘 발전되어 있어서 제가 방금 언급한 것들은 꿈같은 일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몽골의 평균 시급이 1,000원인데 몽골에 있는 부모님께서 자주 생활비를 받는 게 어려워서 얼마 전에 포스터를 부착하는 날짜를 해봤습니다. 3시간만 하는 일인데 사장님이 출근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음료수와 먹을 것도 다 줬습니다. 이런 좋은 경영을 처음으로 받아들여 내 가치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국 나라랑 사람들을 편안하고 가치 있게 살 수 있도록 발전되어 온 정성스러운 나라라고 생각하며 우리나라 몽골을 한국처럼 될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 싶은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에서의 생활 풍요를 가지고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영어영문학과 1학년생으로서는 진짜 상당히 수준이 높은 것 같습니다. 다음 발표자로 베트남에서 온 레황랑 학생을 모시겠습니다. 레황랑 학생의 주제는 내가 바라보는 한국입니다. 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어 킬러가 되고 싶은 베트남에서 온 20살 소녀 레황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고 저의 한국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틀리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귀엽게 예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년 동안 베트남 한국대학교에서 한국어를 전공하고 공부하다가 교환학생으로 선정되어 이제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오게 되었습니다. 얘기했습니다. 제가 사실 한국어를 전공한 학생으로서 한국에 유학 오는 것이 정말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는데 제 성격이 좀 내성적이어서 그런지 친구를 많이 사귀지 못하고 이곳저곳도 많이 돌아다니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 대회를 계기로 저와 공통성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발표를 통해서 서로 공감하면서 그리고 그들이 한국을 보는 시선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내가 바라보는 한국입니다. 발표 내용은 약 6분간 이루어질 예정이니 끝까지 관심 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국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거리가 무엇이실까요? 아마 한국 음식, 대중음악, 아니면 드라마, 영화. 사실 저도 그런 것을 되게 좋아하고 제가 한국어를 공부하게 된 이유도 한류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보니까 정말 신선한 것들이 많고 책에서 볼 수 없는 한국의 실제 모습이 정말 신기해 보였습니다. 우선 교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제 시선을 가장 먼저 끌었던 것은 도로였어요. 제가 인천공항에서 대구까지의 경로들을 찍은 몇 가지 사진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깨끗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푸른색의 나무들이 펼쳐지는 공원, 그리고 고요히 흐르는 강 등등이 답답함을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신기한 것은 길에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저희 베트남과 달리 한국에는 명절이나 출퇴근 시간이 아니면 도로가 크게 막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물론 버스나 지하철, 대중교통이 매우 발달하는 것도 이유지만 아무래도 한국인이 교통 예절에 대한 올바른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교통 이미지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되게 재밌는 경험을 겪어봤는데요. 그때 길을 건너 가려던 참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자동차 한 대가 가까이 달려와서 제가 습관적으로 멈추고 양보해줬어요. 근데 그 자동차 기사님도 차를 멈추시고 손을 이렇게 내밀어서 제가 가라고 하듯이 손을 내밀어서 양보해줬어요. 그런데 한 15초 동안 서로 그냥 손을 이렇게 내밀어서 먼저 가세요. 아니요, 먼저 가십시오. 이렇게 양보하면서 멈춰 있다가 제가 먼저 인사하고 건너갔답니다. 굉장히 사소한 일이지만 아무래도 한국인이 되게 올바른 의식을 가지는 것을 잘 반영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혹시 이거 세탁기, 건조기 사용 결제 카드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아마 여기 계신 교수님들도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저희 대학생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하답니다. 물론 저도 한국에 오기 전에 그런 것을 있는지도 몰랐어요. 여기서 한 달 동안 생활하다 보니까 한국의 일상생활에는 카드 결제 그리고 무인 서비스 기계로 돌려 써야 하는 것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건물이나 아니면 학생 식당에 들어갈 때 얼굴이나 비밀번호 그리고 학번을 인증하고
체온도 재어주는 그런 기기도 있어요. 아니면 카페에 들어갈 때 기계로 주문하고 결제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 현금 없어도 카드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것,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탁기 사용 결제 카드도 이 기계로 구매하는 거예요.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저도 너무 충격받았고 적응이 잘 안 되는데 지금 많이 익숙해졌고 많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야간이나 명절이 사람이 근무하지 않을 때 카드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무인 가게나 편의점이 가장 편리하고 정말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가끔 있지만 아무래도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 아무래도 첨단 기술을 이용하는 스마트한 한국이라는 점을 잘 보여주는 그런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제가 말하고는 한국은 그렇게 교통과 첨단 기술 그리고 무인 서비스로 형성되었는데요. 앞으로도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을지 그리고 늘 새롭게 제 호기심을 자극하는 한국은 또 어떤 이미지로 이루어질지 정말 궁금하고 기대됩니다. 네, 지금까지 제 발표였고요. 진심을 담은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경험했던 첨단 기술로 된 무인기계 그리고 교통수단 많은 외국인들 놀랍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발표 순서로 중국에서 온 리징 선생님이십니다. 리징 선생님의 발표 주제는 꿈 같은 나의 한국 유학생활입니다. 이 유학생활을 여러분과 나눠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부대학교 완즈 캠퍼스 공학과 재학 중인 중부 학생 임지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꿈과 같은 한국 여학생활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한국에 어떻게 왔는지, 그 다음으로는 꿈과 같은 한국 여학생활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마지막으로 저의 진로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중국에 있는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학교의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한국 교학생들이 저희 집에 왔을 때 저는 한국어로 말하는 것이 서툴렀기 때문에 그때부터 한국 유학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국어학과에 진학하기 전에 한국에 대해 역사와 문화, 경제 등 지식을 잘 적응해서 배웠습니다. 국어학과 2학년부터 한국 기초 수업이나 전공 수업을 공부하다 보면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고 국어 과목에 대한 자신감도 커졌습니다. 특히 한국어 문법론, 한국어 업무력 수업을 듣고 그거에 대해 한국어를 더 신청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설책 읽거나 감상문을 쓰다는 과정도 너무 흥미롭고 글쓰기 능력도 커졌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는 작년 9월 달부터 올해 8월 때까지 저 학교 국제교육팀에서 근로학생 하게 되었습니다. 근로학생 생활하면서 중국 웨이챗 공식 계정을 운영한 적도 있었습니다. 사진 보시는 것처럼 저는 저희 학교 식당이나 중국 친구들이랑 같이 하는
한국어 줄임말 게임도 동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거를 중국 웹챗 게시물 올리고 많은 사람들이 제 작품을 봐서 저 마음도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 학교 위치한 김주에 있는 홍도 외국인 홍보대사로도 참여했었습니다. 김주와 홍도를 다룰 만한 곳이나 마지탕에 SNS나 페이스북을 통해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활동입니다. 또한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지난 학기까지 평균 성적 4.5 만점에 저는 4.0 이상을 성적을 취도하였고 올해 치킨스 우수 자비 장학금도 잘 받았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저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속담을 생각나서 항상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진로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에 와서 저를 도와주신 분이 너무 많습니다. 학교에 계신 교수님께서는 저를 항상 격려해 주시고 물리 거야 계신 부모님께서도 저를 응원해 주시면 사랑해 주십니다. 물론 친구들도 저를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 생각도 못했던 한국 유학 생활을 이제 되돌이켜보면 너무 꿈과 같습니다. 그래서 졸업하기까지 저는 RTT 전문고시 시험 자격증을 따려는 결심도 했고 한국에서 대학원 다니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한국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졸업해서 한국과 중국 간의 어부교류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확실히 수행할 수 있는 또한 양쪽 나라 간의 더 나아갈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꿈과 같은 저의 한국 유학 생활에 대해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꿈 같은 생활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다음 순서로 대만에서 온 신희란 학생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신희란 선생님, 한국에서의 나의 대학생활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경북대학교 공학과에 재학 중인 대만에서 온 신희란입니다. 저는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한국에서 체험하고 느낀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에서의 저의 대학 생활에 대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한국 음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한국 음식을 많이 먹었습니다. 떡볶이, 해물파전, 치킨 등 종류도 매우 다양합니다. 이 음식들은 제 입맛에 매우 딱 맞아서 매번 먹을 때마다 아주 행복하고 기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불만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이걸 바로 야채가 너무 적은 것입니다. 학교 식당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 식당에서 고기와 밥은 너무 듬뿍 주시는데 야채는 정말 너무 적은 것이옵니다. 그래서 변비가 생길까봐 편의점에 가서 자주 요구르트를 사 마십니다. 여기 계시는 교수님들 학교 식당 아주머님께 야채 좀 듬뿍 주시라고 말 좀 해주세요. 저는 변비 생길까봐 아주 무서워요. 두 번째는 한국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만에서도 저는 한국어를 자주 쓴 편이었지만 한국에 오니 확실히 저의 한국어 실력이 늘었습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사거나 교실에서 친구랑 이야기를 나눌 때 항상 한국어를 사용합니다. 모국어가 아니라서 한국어로만 말하기란 아직 어렵고 두렵기도 하지만 새로운 언어로 친구랑 대화를 하고 수업을 듣는 과정은 매우 뿌듯하고 흥미롭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에서의 여행입니다. 추석 때 친구랑 같이 울산 코레박물관과 코레 문화마을에 갔다 왔습니다. 그곳에서 코레 소개를 많이 듣고 옛날 한국의 모습을 배경으로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어를 먹으러 갔습니다. 지금까지 창어를 먹어본 적이 없어서 처음에는 좀 무서웠는데 먹어보니 진짜 맛있고 신선했습니다. 앞으로도 시간이 날 때마다 여행을 다녀볼 계획입니다. 맛있고 재미있고 것이 많은 것을 아시며 추천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저는 경포대학교에서 많은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예를 들면 대구 시티 투어, 외국 학생을 위해 캐리어 함스, 그리고 학교 공원에서 영화를 보는 활동 등이 있습니다. 대구 시티 투어에서 대구의 역사적인 건물과 교당에 가고 그 건물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해설사 선생님 덕분에 대구의 역사를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케어유 항에서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나오는 게임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달고나와 딱지는 대만에 없는 것이어서 인상이 아주 깊었습니다. 달고나 위에 크림이 있어서 아주 부러웠는데 저 같은 초보가 달고나를 제대로 만들기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또한 달고나는 생각보다 달고 바닥했습니다. 딱지 뒤집기는 진짜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전 딱지 뒤집기에 성공했습니다. 성공한 후에 성취감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공원에서 영화를 보는 활동에서 저랑 친구와 같이 치킨을 사가지고 피크닉 매트에서 치킨을 먹으며 영화를 보고 그 분위기를 즐겼습니다. 진짜 너무 편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때 사운드 영화은 대만 영화은 말할 수 없는 비밀입니다. 중국어로 나와서 더 편안하고 여유롭게 영화를 관람했고 한국에서 모국어를 들어서 그런지 감동과 느낌을 2배로 느꼈습니다. 저는 교환학생이라서 곧 대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기서의 짧다면 짧을지도 모르는 학교 생활은 대만 학교의 생활보다 더 재밌고 즐겁습니다. 그리고 재밌습니다. 인생에서 단 한 번밖에 없는 이런 기회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한국에서 있는 동안이라서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먹고 싶은 것을 다 먹어볼 계획입니다. 점점 더 용감해지겠죠? 저는 교환학생 생활을 마친 후에 한국어 실력이
여기에 와서 착하고 친절한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저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착하고 친절한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재미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대학에서 생활과 나라 사역에 대한 발표였습니다. 다음 순서로 미얀마에서 온 이름 선생님이 발표해 주실 겁니다. 발표의 주제는 내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많이 기대됩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인사가 마신 안녕하세요. 저는 미얀마에서 온 티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외국인들은 모두 한국에 대해서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BTS, 블랙핑크, K 문화 또는 K 드라마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드라마를 통해서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즐겨왔던 드라마 중에서 제 기억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드라마가 있는데 그거는 바로 중학교 2학년 때 봤던 꽃보다 남자라는 드라마였습니다. 네, 여러분은 그 꽃보다 남자라는 드라마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네, 워낙 유명해서 그 드라마를 모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 드라마를 보고 드라마 속 남자 주인공의 감미로운 억양의 그 말, 저는 그 언어를 안 배울래야 안 배울 수가 없을 만큼 한국어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형편에서 자란 두 사람이 만나 그 사랑을 이루는 것을 보고 한국에 대한 로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드라마를 보고 나서 한국어를 배우기를 마음먹고 한국어까지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더 깊이 공부하고 싶어서 미얀마에서 하던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유학을 오기를 마음 결정 내렸습니다. 그러나 기대했던 것과 달리 대구라는 도시에 도착했을 때 앞포가 섰던 그 표준어가 아닌 택시 아저씨들의 거친 사투리가 들려왔고 기숙사까지 가는 길에 저의 무거운 짐들을 들어줄 구준표 같은 멋진 남자 없었습니다. 네, 실제로 제가 목격한 대한민국은 그 반대였습니다. 드라마에서 나오던 여유롭게 차 한잔 마시고 드라이브를 즐기던 사람들은 사실 빨리빨리 문화에 기들어져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각박한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이라는 시간까지 일하고 가끔씩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친구들과 만나 10병이 넘는 소주를 마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도 한국 사람들은 그런 생활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짧은 시간에 선진국이 되었던 것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한국 사람들의 희생과 노고의 결과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저는 그 뒤로 드라마를 볼 때 예전의 시각과 같은 시각에서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 드라마 신데렐라를 꿈꿨지만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 평범한 학생으로서의 한국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가 생각했던 환상들과 많이 달랐지만 여전히 제가 사랑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친구들과 같이 공부한 뒤에 카페에 가서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시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매우 소중한 일상이겠지만 저에게는 소중하고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네, 저는 한국에 있는 동안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면 한국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저는 한국어 전문가가 되며 미얀마에 들어가 저처럼 한국에 대한 환상을 가진 수많은 청년들에게 드라마 속 한국이 아니라 진짜 한국의 가치를 어김없이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진짜 모습을 제대로 아는 것이 꼭 우리의 삶에 힘과 변화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진정한 대한민국은 알아보는 티럼입니다. 재미있는 발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로 터키에서 온 수대물 애생을 모시겠습니다. 수대물 애생 선생님이 10년 안에 한국인이 되어버린 나의 이야기. 재밌네요. 기대됩니다. 네, 큰 박수를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터키에서 수대노의 산이라고 합니다. 꼴리는 잘네요. 저는 오늘 10년 안에 한국인이 되어버린 나의 이야기를 주제로 했고요. 여러분이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얼마 정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죠? 저도 친구처럼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다른 나라 언어와 문화에 관심이 많았어요. 세계 여행 가고 싶었고 다른 나라에서 살고 싶었어요. 한국과 만남이 언제 시작한다면요. 저는 2011년에 제가 10살이었을 때 페이스북에서 꽃보다 남자의 광고를 봐서 궁금해서 시청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봤던 다른 드라마보다는 너무 주제도 재밌었고 한국어도 재밌게 들렸어요. 그래서 다른 드라마를 더 많이 보게 됐어요. 보면 볼수록 충동 좀 돼버린 것 같아요. 여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 있고요. 저는 사실 2011년부터 지금까지 드라마를 대부분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제가 드라마 중독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사실 고등학교 있을 때도 아침까지 드라마 보고 2시간 잠을 자고 학교 간 거 한두 번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냥 드라마를 보기만 하진 않았어요. 저는 드라마 보면서 대사를 따라했어요. 유명한 대사나 재밌게 들리는 문장들을 따라하고 네, 그래서 한국어를 배웠어요. 여기서 보다시피 혹시 여기 있는 드라마를 아시는 분 있어요? 네. 그죠? 괜찮아 주상촌합시오 하고 재밌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따라하고 잘 듣고 따라하면서 듣기 실력도 좋아졌고 말하는 것도 발음도 좋아졌고 억양도 한국 사람하고 좀 비슷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드라마 보면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어요. 인사 예절이나 식사 예절,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도 배우고 배우면서 사실 저도 적응이 됐어요. 그 문화에서. 저도 이제 한국 사람 아니라도 보면은 이렇게 인사하고 두 손으로 축도 받고 하고 또
한국을 우리나라 한국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들 하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저도 모르게. 그 외에도 이제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한국식으로 어울리게 됐어요. 생각과 행동이. 여기요. 제가 한국에 와서 친구를 만나고 처음으로 식사할 때는 제가 많이 받은 질문이 한식은 어때? 뭐 잘 먹을 수 있냐? 뭐 매운 것을 잘 먹을 수 있냐?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저는 불닭볶음면을 엄청나게 잘 먹어요. 저는 사실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들이 많잖아요. 뭐 주인공이 이제 라면을 너무 맛있게 잘 먹는 모습을 보면은 저도 많이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터키에서 근데 불닭볶음면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 너무 먹고 싶어서 불닭볶음면을 먹어봤는데 처음으로 그때 눈물이 쫄쫄 흘렸어요. 너무 매워서. 근데 계속 먹어보면서 맛있기도 했으니까 계속 먹어보면서 익숙해졌고 지금은 한식을 매운 것들도 많이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 노래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요. 이제 꽃보다 남자에 나오는 또래 501 그리고 뭐 샤이니는 몰라? 신화, 빅뱅, 뭐 신영재, 장기하와 얼굴들처럼 다른 장르의 가수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하고 만나면 한국 사람들은 많이 놀라요. 네. 그리고 노래방에 가서 한국 드라마 OST를 더 많이 불러서 한국 능력이 조금 더 좋아졌던 것 같아요. 네. 저는 10년 전에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올해 1월 말에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오게 됐어요. 여기서 교환학생으로 오게 됐어요. 네, 너무 떨리네요. 죄송합니다. 네, 여기 오면서 사람들 많이 만나고 재미있게 놀았어요. 지난 7개월 내에서 이제 문화적으로 충격받은 적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10년 동안 다 배웠으니까 드라마 보고 음악 다 배웠으니까 충격을 안 받았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하고 만나면은 제가 아는 것에 대해 많이 놀라요. 그리고 제가 한국 친구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얘기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를 보고 수대들인데 저 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를 보고 수야 너 한국 사람 다 됐네, 다 됐어. 그렇게 많이 말씀해요. 죄송한데 이거 잘한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아직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는데 갈 길이 아직도 멀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까지도 걸어갔던 길도 너무 멀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고 한국 사람 같다고 하는 게 저는 사실 자랑스러워요. 왜냐하면은 저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공부하지도 않고 3년 안에 유창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또 문화를 더 배웠어요. 그래서 저도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었으니까 지금도 많이 배우고 있고 이제부터 더 많이 배우고 싶어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밌었네요. 한국의 생활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정말로
상금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5분 정도 쉬었다가 좀 시작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총 5명 정도 남아 있는데 5분만 쉬고 바로 시작할까요? 아니면 계속 진행할까요? 쉬었다. 5분 정도 다들 막 움직이는 모습 보이니까